진단 방법 간단합니다. 무릎뼈를 바깥으로 밀어보는 거. 일리오티비알 밴드를 늘려서 역시 바깥쪽으로 충돌을 시켰을 때 통증이 1, 2, 3, 4, 5, 6 점점점 증가된다면, 네, 반갑습니다. 천진사 채널의 홍 교수. 아직까지도 소개가 어색합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무릎 통증 3편, 무릎 앞쪽에 통증이 있고 40세 미만이라면 PFPS를 의심해보자 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2편까지는 무릎 특정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질병을 의심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영상으로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앞쪽 통증이 있으면 PFPS야 라고 하는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꼭 PFPS야 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도 이제 지식을 쌓아서 이게 왜 이걸 의심해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진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자라는 취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40대인데 저도 한 30대 중반쯤에 무릎 통증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진단, 간별 진단을 제 스스로 해봤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PFPS라고 저는 스스로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준해서 치료를 했고, 뭐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름부터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파텔로피모랄 페인 신드롬, 약자로 PFPS라고 많이 부릅니다. 영상에서는 저는 계속 PFPS 이렇게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파텔라, 이렇게 슬개골, 무릎뼈, 페모랄, 이렇게 대퇴골에 있는 관절에서 나타나는 통증을 뜻하고요. 이게 디지즈라는 질병을 쓰지 않고 신드롬이라고 쓰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조금은 모호한 질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질병을 꼭 한번 소개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제가 아파서 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 영상의 주요 골자입니다. 첫 번째는 PFPS 같은 경우에는 고찰 논문에서 50세 미만에서 가장 많이 호발한다, 진단이 가장 많이 내려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는 무릎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가게 되면 우리는 엑스레이나 CT, MRI 등 영상 진단을 통해서 특정 질병을 진단을 받는데, PFPS는 영상 진단으로 소견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 다리 체중 지지를 했을 때 주저앉을 것 같이 다리를 디딜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근데 또 하루 이틀 생활하다 보면 좀 괜찮아져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뭐 또 좀 버티고 살만합니다, 보면. 네 번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살다 보면 또 비슷한 증상으로 아파요. 치료가 안 됐다는 겁니다. 병원 가서 뭐 이렇게 다른 질병, 관절염 이렇게 진단받고 치료하고 약 먹고 해서 호전이 되지만 또 재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버려 두면 이게 첫 번째는 PFPS로 시작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 연골연화증이라든가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게 병이 진행해 버립니다. 이 진행이 되기 전에 PFPS에 준해서 치료를 해서 멈추면 지금 저처럼 무릎에 큰 불편함 없이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무릎이 아파서 이 병에 걸릴 경우에는 삶의 질을 정말 많이 떨어뜨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디디려고 할 때 팍 주저앉을 것처럼 아팠는데 생활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스위치만 켜주면 치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치료가 심지어는 쉽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해결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 혼자 막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항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 중에 이렇게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리스크 팩터, 위험 인자죠. PFPS에 대한 위험 인자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시스테매틱 리뷰, 여러 논문을 합쳐서 이렇게 한 논문에 보게 되면 the most frequently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많이 진단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노란색 줄을 표시한 것처럼 5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무릎에 컴플레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호소를 한다는 겁니다. 나 무릎이 불편해라고 호소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진단이 내려진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진단이 많이 내려질까에 대해서 또 역시 다른 논문을 통해서 한번 경우의 수를 살펴보자면, 지금 이제 두 번째 줄 페인의 양상이 이 논문에서는 한 11가지 정도를 제시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왜 이런 호소를 하느냐에 대한 원인이 역시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질병들이 되게 많죠. 근데 8가지의 원인, 8군데의 원인이 바로 파텔라 피모랄 조인트에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이렇게 다시 좀 크게 확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뭐 11개 다 쓰진 않고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통증이 있는데 along the joint line, 관절의 이런 주변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플 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파텔라 피모랄 조인트의 손상을 의심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서서 이렇게 몸을 돌리는 동작을 할 때 이렇게 티비오 피모랄 쪽에 이렇게 회전력이 걸립니다. 그럴 때 웨이트 베어링, 체중 지지를 했거나 넌 웨이트 베어링, 체중 지지를 하지 않았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역시 파텔라 피모랄 조인트의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체중 지지를 할 때, 그러니까 발을 디뎠을 때 아팠어요. 근데 발을 디디지 않았을 때 휴식하면 이런 통증이 감소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관절 안쪽이 아픈 경우,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무릎뼈 주변부가 아픈 경우 등등등 11가지의 이런 통증의 양상들 중에 무려 8군데의 이 파텔라 피모랄 조인트 손상을 의심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거겠죠, 보면. 그리고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게, 요게 병원에 갔을 때 PFPS라고 진단명이 잘 안 나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이 내려지면 거기에 준하는 치료가 되도록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 PFPS는 진단명이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가상의 환자입니다. 무릎 앞쪽이 아파서 47세의 김땡땡 씨가 병원에 갔는데 연골연화증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PFPS가 아니라. 이게 연골연화증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니,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각 증상과 신체 검사, 무릎이 아프다라는 이런 주요한 이렇게 심텀, 증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엑스레이나 MRI 검사로 진단합니다라고 서울 아산병원 질병백과에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연골연화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처럼 우리 무릎뼈에 있는 연골이 밑에 있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부어버리거나 아니면 따라 버렸을 때 나타나는 질병이거든요. 문제는 아까 PFPS는 이게 이렇게 엑스레이나 MR 사진에 잘 안 나온다는데 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PFPS에 대한 이런 정의를 한번 살펴보자면, 진단을 받을 때 연골의 손상 없이도 통증이 있는 경우를 PFPS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즉, 연골 손상이 영상 진단에서 보이지 않아도 진단이 가능하고요. 근데 증상은 슬개골 연골연화증과 비슷합니다. 즉, 무릎 앞쪽 통증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논문들 중에 이제 통계적 자료를 제시하는 논문들이 있는데, 이 통계적 자료를 잘 살펴보면 그 질병의 위험성이나 기전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 메타 아날리시스한 고찰 논문을 또 하나 가지고 와 봤는데, 이렇게 파텔라 피모랄 페인이 있는 사람들의 발생률, 발병률에 대한 논문입니다. 여기 이제 초록에 있는 주요 내용을 딱 나와가지고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봤는데, 리절트 결과에서 23개의 논문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 대상, 제너럴 파퓰레이션, 일반인들을 다 모집했을 때 무려 22.7% 정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특이하게도 청소년기에는 발생률이 더 올라갑니다. 28.9%.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하고는 또 다른 특성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요거를 질병을 다른 논문들 걸 다 짜집기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15세에서 40세 미만, 넓게는 50세라고 얘기하는데 40세 미만에 호발한다. 즉 딱 제 나이거든요. 그리고 유병률 같은 경우에는 넓게 성인 인구들 중에 15에서 33%, 정말 많죠. 33%면 10명 중에 3명입니다.
청소년기는 더 심합니다. 21에서 45%라고 얘기합니다. 45%면 10명 중에 4, 5명이 아픈 거거든요. 그리고 여성이 남성의 2배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유병률을 통해서 우리가 주요 시사점을 예견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근력이 감소되는 시점, 또는 청소년기 이럴 때 과사용,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근육 불균형이 발생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꿔서 생각해 보자면, 이거를 치료하려고 하면 연부조직 근육의 불균형을 해결하면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의적으로 이야기하는 의료적 진단 기준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릎 통증 관련 중요 질환으로 특정되지 않을 때, 원인을 잘 모르고 영상도 안 나오는데 무릎이 아프다라고 할 때 PFPS 진단을 내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많을 수도 있겠죠. 부종이 없고 무릎이 붓지 않고 열감도 없고 빨갛지도 않습니다. 근데 엑스레이나 MRI상 큰 이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진단이 가능합니다. 통증과 기능의 감소는 있지만 관절 가동 범위 감소는 없을 때, 무릎이 아프지만 굽혔다 폈다 하는 범위가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내측 또는 외측 무릎뼈의 움직임에 대해 통증이 발생 또는 증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단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다리 스쿼트 할 때 이렇게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이 무릎뼈가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들이 벌어집니다. 무릎뼈가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이렇게 무릎이 좌우로 빠질 때, 이럴 때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PFPS에 발생할 때 이게 굉장히 이렇게 기전을 잘 설명한 논문인데, 지금 사진을 보게 되면 A번 같이 정상일 때는 우리 밸런스, 좌우의 밸런스 균형이 잘 맞을 때는 위에 있는 무릎뼈가 위아래로 저렇게 골짜기, 안쪽과 외측의 골짜기 사이를 가운데로 잘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텐션의 변화가 있을 때, 긴장도의 변화가 있을 때 이 무릎뼈가 바깥으로 충돌하는 일이 잘 벌어집니다. 즉 PFPS가 벌어지는 기전에서 저런 바깥쪽에 발생하는 충돌로 인한 손상, 염증, 저런 것들이 결국은 PFPS의 좀 근원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진단 방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단 방법은 무릎을 직접 충돌시켜 보는 겁니다. 지금 사진처럼 치료사 혹은 자기가 직접 해도 됩니다. 무릎뼈를 손으로 꽉 잡은 상태에서 빨간색에 있는 저 화살표를 초록색 방향으로 밉니다. 근데 밀 때 되도록이면 이 바깥쪽으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밀거든요. 그럴 때 통증이 발생하면 PFPS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봐도 지금 저렇게 있을 때 바깥으로 밀어보는 겁니다. 바깥으로 밀어볼 때 고의적으로 좀 충돌을 시키면서 밀어볼 때 통증이 갑자기 아 하고 되게 확 증가가 되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밀었을 때 갑자기 통증이 정말 심하게 발생이 됩니다, 보면. 그리고 또 하나의 진단 방법은 이 무릎뼈가 바깥으로 잡아당겨질 수 있는 긴장도를 높이는 일리오티비알 밴드, IT 밴드를 늘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리오티비알 밴드 같은 경우에는 사진처럼 무릎뼈의 바깥쪽에 저렇게 부착되어져 있는데, 제가 지금 이런 벽을 잡고 스트레칭하는 자세를 취하면 저 부분이 늘어나면서 무릎뼈를 바깥으로 잡아당기고 충돌이 발생하면서 통증이 더 증가된다. 이러면 역시 마찬가지 PFPS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일리오티비알 밴드를 스트레칭하는 자세를 직접 취해 보는 겁니다. 영상처럼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는 겁니다. 근데 이 내릴 때 중요한 거는 일리오티비알 밴드가 늘어나려고 한다면 무릎이 굽혀져 있는, 엉덩관절이 굽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엉덩관절이 쭉 일자로 펴져 있는 지금 같은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떨어뜨렸을 때 떨어뜨리는 것만큼 통증이 증가됩니다. PFPS가 있는 분들은 아래로 내려가면 통증이 1, 2, 3, 4, 5 점점점 증가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 PFPS라고 확실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1, 2, 3, 4, 5, 6번과 같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 지금 당장 너무너무 아프다, 사실 급성기거든요. 급성기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냉찜질을 시행해 주면 좋습니다. 근데 좀 참을 만한데 이게 아픈 지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다시 재발하고 이럴 때는 긴장도를 낮추기 위해서 온찜질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릎 쪽에 있는 바깥쪽을 마사지 해줘서 풀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리오티비알 밴드를 스트레칭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리오티비알 밴드가 텐션, 긴장도가 높으면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긴장도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간 몰기근, 글루티우스 메디우스에 대해서 근력을 강화시켜주면 일리오티비알 밴드의 긴장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인 쿼드리셉스 중에서 이렇게 메디알리스 있는 근육 중에 특히나 이제 오블리크, 대각선 섬유를 촉진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치료 영상만 모아서 한번 이렇게 제작을 해보려고 치료 방법은 그냥 글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아니면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제가 이렇게 치료 방법은 따로 모아서 어차피 반복해서 좀 따라 해야 되니까 그걸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 볼 생각입니다. PFPS는 분명히 굉장히 흔하게 발생될 수 있는 통증입니다. 지금 현재 40대, 50대 미만이니까 건강하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참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버려두면 분명히 연골연화증이나 아니면은 염증의 계속 빈번한 발생으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빠른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무릎을 기원하며 감사합니다.